요즘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부는 게 있죠. 바로 두바이 쫀드 쿠키, 두쫀쿠라는 게 상당히 난리인데 북한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제품이 등장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두쫀쿠와 좀 유사하게 그런 비슷한 초콜릿이 북한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두쫑크까지는 아니지만 예. 두쫑크의 예고편인 두바이 초콜릿이 팔리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네. 두쫑크는 이제 시간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평양의 유명한 백화점이죠. 낙원백화점에 일본산 간식류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일본의 한 유명 브랜드 제품이고요. 간식류에 보면은 뭐 오이시, 일본말로 맛있다는 뜻의 이런 일본 글자도 드러나고요. 그런 것까지. 또 너무 예. 일본 글자가 드러나는 건 또 예. 검은색 마카로 이렇게 지운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일본이 직접 북한에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네.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낙원백화점이라는 데가 사실 평양제일백화점 그리고 광복백화점과 함께 평양의 3대 백화점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일반 주민들은 아니지만 평양의 시민들, 주민들, 좀 넉넉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음식이 좀 비슷한 게 북한에도 있다라는 게 신기하게 읽히는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이 두바이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이 음식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뽀얀 밀가루 보이시죠? 자, 보면은 먹음직스럽게 저렇게 빵으로 재탄생합니다. 과자와 빵은 기본이고 이 나무 껍질처럼 어떻게 보면 결이 좀 살아있는 그런 통나무 모양의 지금 롤 케이크까지, 지금 보면 샌드위치도 보이죠? 형형색색 데코레이션을 입은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밀가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데 맞게 밀가루 음식 품평회를 조직해가지고 밀가루 음식을 좀 더 과학적이고 또 독특한 맛을 내는 요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니, 지금 저렇게 이제 밀가루 음식 먹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네. 원래 밀가루를 안 먹나 봐요? 사실 감자하고 옥수수가 주식인데 아, 김정은 예.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자꾸 밀가루 먹으라고 지금 권장을 하니까 북한 TV나 관영 매체들이 밀가루를 이제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저렇게 내보내고 네. 무슨 뭐 요리 경연대회 이런 것도 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북한에다가 러시아가 밀가루를 한 540톤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한 48억 원어치가 북한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밀 수요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어. 북한 주민들도 최근에 보면은 뭐 백화점에 가가지고 빵 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사실 밀가루를 이렇게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뭐 짜장면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역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 이건 뭐 흰쌀밥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밀가루 그래요? 음식 네. 위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사실 좀 밀가루 입에 잘 안 맞거든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낯설겠네요. 북한군 예. 포로도 여기 밀가루 음식만 너무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뭐 네네. 한국 취재진이 간 김밥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뭐 눈물 흘리고 이랬잖아요. 우리 뭐 밀가루 잘 안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 당국은 계속 이 부분을 권장하고 있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왜 지방의 공장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데 보면 밀로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오. 밀 된장 맛보는 거 예. 이게 지금 뭐 거기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쯤에 분식장려 운동했던 거 우리랑 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제 밀가루 음식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음식이 지금 평양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 유행하는 음식들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두 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탈북 요리사 이순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평양의 MZ를 또 대표하여 나오셨습니다. 류희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류희진 씨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평양에서 또 계셨으니까 네.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뭐가 유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짜장면이 유행입니다. 짜장면. 네.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평양 시내 상업지구에 위치한
한 향만루 대중식당이라는 곳입니다. 30년이라는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젓가락이. 뭐 이곳의 대표 메뉴 지금 보면은 짜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잘 반죽된 면 위에 지금 소스를 저렇게 부어 먹는 방식인데 우리 거와는 좀 달라요. 약간 카레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약간 된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북한식 짜장면이 좀 궁금해요. 류진 씨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북한식 짜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한의 짜장면이랑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남한의 짜장면은 춘장을 이용해서 약간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라면 북한 짜장면은 된장이랑 돼지고기, 감자를 이용해서 구수하고 약간 짠맛이 강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이 요리사의 목소리가 한번 준비가 돼 있대요. 어떤 맛인지 한번 볼까요? 아시다시피 짜장집에는 감자와 고기, 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즙이 구수한 맛을 살리려면 우선 고기 절이기와 된장 절이기, 감자도 푹 삶아서 이 세 가지 맛이 어울려야 즙이 구수한 맛이 납니다. 아니,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해지기는 해요. 근데 이순실 대표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사리온 외국어 대학교 앞에 보면 네. 유리로 진 아주 큰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갔는데 네. 짜장면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짜장면이라는 게 지금 감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감자보다도 무가 많이 들어갔어요. 짜장면에 무를 깍두기처럼 썰어서 네. 소금에 넣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고기 같은 거 넣고 같이 푹 끓여서 예, 문문하게 익혀가지고 그 된장하고 같이 다시 오. 절이는 그런 식인데 예. 된장 짜장면이 기본이에요. 근데 오. 정말 구수하고 무 맛도 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육고기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새까만 짜장면이 아니라 노릇꾸리하게 또 된장 그렇죠. 예, 네. 된장 색깔이 좀 예, 많이 나죠. 구수해요. 엄청 맛있어요. 그렇군요. 또 무가 들어간 짜장면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예, 저도 오늘 예. 한 TV에서 그거를 재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드셔보신 뭐 PD 작가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요? 감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 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다 거의 다 무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저렇게 주민들이 먹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냥 평범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대예요, 어때요? 아이고 아니죠. 그 이제 밀가루 소리도 했지만 밀가루가 쌀값이에요. 그런데 쌀을 이렇게 흔하게 먹을 수 없고 또 밀가루를 먹으려면 환자나 있는 집에서 조금 그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개 팔고 병아리 팔고 해서 요만큼씩 가져다가 그거 환자한테 먹이는 정도지 일반 인민들이 다 먹는 그런 밀가루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 밀가루가 엄청 비싸요. 그래요? 예,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밀가루도.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진짜로 북한 주민들이 자주 먹는 유행하는 그런 음식은 뭐예요? 아유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콩고기밥? 그 인조고기밥이라고 해요. 인조고기? 예, 콩고기밥인데 콩으로 네. 만든 거. 그러니까 콩을 이렇게 두부를 하고 그 비지 나오는 찌꺼기를 또 기계로 압착해서 아, 이거예요? 예, 네. 예, 압착을 해서 얇게 피를 만들어요. 어. 그리고 여기다가 무슨 여러 가지 양념을 묻혀갖고 그냥 네네. 양념 맛에 먹을 수 있게 그냥 먹으면 음. 무슨 맛도 안 나요. 그래서 양념 맛에 예, 쌀밥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거는 제 양념이 무슨 맛이에요? 저 양념은 매콤하고 네. 또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고추기름? 좀 지금 만드시는 아, 예, 장면 제가 저런 걸 좀 네. 만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저거를 먹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소해요. 이 양념에 기름을 이렇게 그다음에 파, 양파 이런 게 들어가서 지금 상큼한 맛도 나고 네네. 우리 그 양파나 파, 대파 이런 것도 북한에서 쉽게 먹을 수 없어요. 뭐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선가 북한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면 이것도 특식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장마당에서나 맛볼 수 있고 생일날, 명절날에나 좀 네네. 볼 수 있는 거고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밑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은 다른 영상들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뭐예요? 콩사탕? 콩사탕이죠. 콩을 볶아요. 네. 볶아갖고 여기 무슨 설탕이나 뭐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거 해서 달콤한 맛을 내가지고 요거 광줄이다 뽀르르 굴리면 여기 다달다달다달 이렇게 막 무리가 생겨요. 그러면 요거를 딱 말려가지고 네. 선물 학생들 보면 2월 16일, 4월 15일 이때 이제 선물을 주는데 콩사탕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콩사탕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진짜 간유사탕, 콩사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콩사탕도 김일성, 김부자들 생일날에 조금씩 주는 거 요거를 맛볼 수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 이 콩사탕도 엄청 고소해요. 또 고소해요. 맛있죠. 근데 쉽게 먹을 수는 없어요. 아, 이건 특이합니다. 요거는 손가락 과자, 손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손가락 과자라고 하고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아이돌이나 그 명절에 선물로 나오는 건데, 네. 이야, 요것도 또 맛있어요. 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먹죠. 근데 그래요? 한국에서는 요거 딱 음식 우리 탈북민들이 요 맛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만드는데 그 맛이 안 나요. 네. 이거는 뭡니까? 속도. 요거는 펑펑이 떡이라서 네. 속도전 모두 다 그냥 속도전 앞으로 하면서 그냥 밥 먹을 짬도 안 주니까 순간에 그냥 빨리. 물만 부으면 물만 부으면 떡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후딱후딱 먹죠. 근데 얘가 아, 고소한 게 또 맛있어요. 저것도 맛있어요. 저것도 맛있어요. 저건 꼭 옥수수 가루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탄산단물. 탄산단물. 예. 이건 우리랑 좀 달라요? 탄산 음료. 아유, 이것도 뭐 쉽게 먹을 수 없는 거고 네. 이거는 우리 입에도 못 대봤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운동회 날이나 무슨 명절날 이럴 때 친구들 모이면 그냥 중조에다가 사카린 네. 요 갖고 흔들어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그냥 탄산수처럼 푹 나오게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서 흉내로 먹어졌죠. 우리 류진 씨는 지금 딱 음식들 나왔어요. 근데 공통점은 다 고소하고 다 맛있어요. 예. 근데 이제 드셔보신 거 있어요? 언니가 그때 배고파서 아마 다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것도 어. 특식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좀 지역마다 특성이 좀 음. 있는 것 같은데 평양에는 외국 간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일본, 그다음에 뭐 중국 음식이 거의 80% 맞아요. 간식들이니까 네. 오히려 북한 간식들이 좀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아. 그래서 홍사탕이나 손가락 과자는 예. 정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지방 쪽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간식이고 좀 많이 떨어졌죠, 인기가. 근데 그랬군요. 요즘에는 예. 북한에서 아까 뭐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좀 짝퉁 같은 남한의 간식이나 뭐 일본의 간식 같은 걸 좀 모방을 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지 않을까. 이 평양 맛하고 지방 맛은 완전히 하늘과 네. 땅 차이입니다. 그래요. 또 네. 지방과 또 다르니까. 그럼요. 고춧가루도 하나도 없는 네. 게 김치고요. 하여간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래서 살았습니다. 네. 사실 그 아까 탄산단물 잠깐 예, 나왔었거든요. 그 탄산단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거기도 뭐 콜라 비슷한 게 있을까요? 저도 가서 사실 저걸 맛봤습니다. 평양에 갔을 때. 지금 뭐 코코아 향. 예, 이거 지금 지나가요? 코코아향 탄산 단물이랑 뭐 이렇게 나오죠. 예. 저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과일 향을 배합한 거고 아. 이게 이제 코코아 단물인데요. 보시면서 아마 뭐 보던 어느 회사 그러니까요. 코카콜라 뭐 이런 병하고 비슷해요. 너무 똑같다 누가 봐도 이런 느낌을 똑같은데. 짝퉁이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틀림없이 저거는 뭐 그대로 모방을 한 건데 음. 맛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많이 일단 실망스럽죠. 코코아 맛을 뭐 그 네. 비법을 받았을 리도 없을 뿐 그냥 아니라 사카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 탄산음료인데 역시 탄산을 녹여 넣는 능력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쉽게 김 말하면 빠진 느낌. 우리 콜라 먹다가 남겨놔서 냉장고에 한 일주일 똑같아요. 놔뒀다 먹는 느낌? 그래요. 네. 살짝 이제 탄산 느낌은 나는데 뭔가 좀 부족한 이런 맛이죠. 총비서 동지께서 얼마나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쳐셨는지 우리 찻집의 내부묘 내부를 다 돌아보시면서 자, 여기가 뭐냐? 김정은이 이제 다녀간 찻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령이 다녀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좀 유명 인사가 다녀가면 뭐 거기가 이제 성지처럼 되는 건데 여기 수령이 다녀갔다고 성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뭐 김부자들이 한 번 와서 의자에 앉아서 네.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면 그 숟가락, 그 휴지까지도 다 사적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천년만년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딱 유리관에다 씌워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 그 식당 지배인도요. 웬만한 사람 못 가요. 현지지도 않은 식당이기 때문에 어유 완전히 고르고 골라서 채로 쳐서 골라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습니다요. 지금 보면은 예, 다녀가신 예. 뭐 이런 게 은정 찻집 뭐 이런 문구들이 그렇죠. 새겨져 저렇게 있네요. 빨간 이렇게 표시해놓고 수령님께서 직접 다녀가신 국수집 딱 이렇게 써놓고 그래요. 우리는 연예인 사인 이렇게 붙여놓는데 아유,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그거와 좀 다르네요. 어쨌든 김씨일가의 그럼 입맛을 북한의 유행이 얼마나 타게 되는지, 그 입맛이 얼마나 좌우하게 되는지 한번 이름하여 저희가 김씨일가 3대가 유행시킨 음식 메뉴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가 뜰까요? 자, 역시 평양냉면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양냉면 이게 김씨 3대가 유행시킨 거예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부터 예. 이게 뭐 민족 고유의 음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냉면 이렇게 그냥 먹고 뭐 식초 쳐서 먹으려 그러면 그 의뢰원이라 그러는 거 종업원이 막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냉면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그 다음부터 이제 일장훈시를 하는 거죠. 네네.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네. 법을. 뭐 위대한 우리 수령님께서 냉면을 먹을 때는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래요. 그게 뭐 예. 면발에다가 물에다가 식초를 치면 안 되고 면발을 올려가지고 면발에다 식초를 쳐서 먹어야 제격이다. 뭐 뭐 달라요? 이렇게까지 면에다가 식초를 치면. 얘기를 할 정도로 김일성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고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네네. 거를 다 지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이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시 네네. 대통령한테 아 이거 평양에서 냉면 공수해 왔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우리가 뭐 평양 냉면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평양에 우리 또 연예인들이 갔었어요. 그때 한번 맛이 어땠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사실 공연이 중요한 거지만 저는 이 냉면도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백지영 씨 진짜 기대 이상이다 진짜 극찬을 했어요. 정말 그 정도예요. 어때요? 뭐 평양에는 솔직히 평양냉면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그래서 되게 국찬을 했다는 건 옥류관 냉면이 맞았다는 건데 네. 제가 옥류관에서 한 200m 거리에 살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냉면을 먹었어요. 네. 근데 저희 시대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먹었어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제가 평양에서 왔는데 네. 평양냉면집 가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그거 과일로 자르면 안 돼. 겨자 넣으면 안 돼. 뭐 제가 먹으려고 하면 너무 훈시가 많은 거예요. 먹질 못하겠어. 맞아. 뭐 너무 방법이 많아서. 네. 근데 평양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양념도 넣어 먹고 식초도 그냥 뿌려 먹고 좀 간장도. 보면은 좀 빨개요. 그렇죠? 네, 냉면이. 그래서 양념이 있어요, 아래. 그래서 양념을 풀어서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종일이 그 옥류관에 이거 방문을 해서 네. 뭐 면을 들어서 거기다 식초를 뿌리고 육수에다가 겨자를 푸는 모습이 TV에 나오면서 그게 네네. 완전 전통 방법처럼 그렇게 유행이 됐죠. 아 그러니까 면을 들어 올려서 거기다 식초를 뿌린다. 그렇게 먹으면 좀 뭐 면이 좀 더 꼬들꼬들한가요? 어때요? 근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아니라는데 네. 그냥 북한에서는 TV만 틀면 계속 김부자 얼굴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면 마치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면에다가 식초를 뿌려 먹지만 여기 이제 인기 있는 맛집 가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웨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한두 시간씩 이제 밖에 막 이렇게 줄 서는 게 아니 옥류관도 그렇다고 해요. 심지어 안표 거래까지 있다고요? 그 안표 거래는 뭐 평양 시민들한테는 뭐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일반 주민들이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평양에 올라가서 냉면을 한번 먹고 와야지 평양 구경을 행거로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 안표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서 빙빙 돌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표 하나를 위해서 며칠 진짜 기다려서 그걸 받아서 그걸 먹고야 내려오는 네.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간부들한테 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간부들을 통해야지만 안표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도 평양냉면을 못 먹어봤어요. 못 드셔보셨고요. 예. 그리고 평양냉면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냉면이 사리온 종방산 그 식당에 또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거를 안표 없이는 그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평양 맛을 느끼곤 했었죠. 그랬군요. 자 이렇게 냉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슬슬 궁금해져요. 김씨 부자가 유행시킨 두 번째 음식은 뭘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음식 공개해 주시죠. 바로 피자라는 피자네. 거예요. 피자 아니 이걸 얼마나 좋아했냐면 김정일이 너무 좋아해서 이탈리아 피자를 만드는 사람을 북한으로까지 초청했어요. 그렇죠. 저 소식이 이제 BBC가 보도까지 했거든요. 이탈리아의 요리사를 평양으로 이제 불러와가지고 직접 오리지널 맛을 좀 맛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004년 뭐 이때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2002년에 평양의 아리랑 축전 때 이제 취재를 하러 갔거든요. 그때 이미 아리랑 축제 그 공연장 주변에 피자집이 나타났어요. 이탈리아식 이미? 피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피자를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행들이랑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의뢰원이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피자는 콜라랑 먹어야 제격입니다 하면서 아 북한이 이제 정말 막 이 서구와 이런 쪽으로 먹거리 이런 걸 하는 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에 가보면 이 요리사들이 그 꽤 있습니다. 외국인 요리사들이 직접 와가지고 조리를 하고 심지어 이제 북한의 요리사들한테 교육하고 그 이렇게 정도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또 있잖아요. 피자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맥주, 피맥이라고 치맥. 하는데. 아니, 예. 피맥. 그런데 그 대동강 맥주가 이 피자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김종일이 그 피자와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대동강 맥주의 탄생도 피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동강 맥주 지금 보여드리는 저 맥주도 피자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동강 맥주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죠. 우리 저는- 맥주와 좀 다른가요? 예, 뭐 술을 맥주를 안 먹는데 한국에 와서 네. 어쩌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씩 이렇게 맛봐요. 고향 맛에 정말 감동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그래요. 뭔가 청량감이 더 있는. 네, 그리고 네. 이 좀 진한 뭐라고 할까, 느낌? 맥주 술 종류에 속하지 않고 청량 음료로 아. 음료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렇군요. 너무 탁뜨대요. 그렇군요. 또 이렇게 대동강 맥주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요리하면은 지금 요새 가장 핫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흑백 요리사요. 이 예능인데 그 예능이 이런 비슷한 경연 대회가 북한에도 있대요. 한번 볼까요? 있어요. 경연은 지정요리, 선택요리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잉어국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 지정요리 경연을 보시겠습니다. 잉어의 고유한 지맛을 살리고 또 국물을 맑고 산뜻하게 뽑은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잉어가 제가 아는 그 잉어죠. 그렇죠. 네. 뭐 잉어는 한국이나 북한이나 또 그 잉어는 그 잉어입니다. 아무튼 맛은 좀 틀릴 수 있지만. 네. 근데 경연 대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순실 대표님도 흑백 요리사에 나가셨었어요. 아니 그렇죠? 나가버려요. 통편집 당했는데. 언니 봤어. 통편집 당했지만 그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연 대회들이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요리사니까 예. 이따금씩 그 요리 경연대에 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군단장 요리사면서 평양에 가서 요리들을 많이 했는데 무 한 개 가지고 99가지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그 기술을 가져야지 여기 참가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잉어를 가져가면 잉어 가지고 튀기고 볶고 절이고 말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99가지를 만들어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우승하면 뭘 주냐도 관심이에요. 근데 보니까 국가 셰프로 임명이 된다? 이건 뭔 얘기죠? 그 요리사의 등급도 올라가지만 예. 그 셰프라고는 안 하는데 요리사 자격증도 가질 수 있고 또 외국 수반들이라 들어오게 되면 불려가서 이게 직접 음식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게 주어지고 또 이거 끝나게 되면 선물을 엄청 많이 상품을 줘요. TV도 줘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TV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릇을 엄청 많이 선물 받아왔어요. 오. 또 경성 도자기 이런 단지들 예쁜 도자기 단지들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와서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엄청 해갖고 진열을 해놓고 살곤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세 번째 한번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음식은 뭐가 뜰까요? 김 씨가 유행시킨 음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철갑상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 요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하게 됩니다. Is it because the fish is fresh or the cook has a secret recipe? The taste is so unique. 자, 이 철갑상어 요리라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루이진 씨, 이 북한의 좀 상류층들 평양에 또 계셨으니까 네. 궁금한 거는 이런 철갑상어 요리들을 좀 먹는 건가요? 아니면 과시하려고 지금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먹습니다. 옥류관 2층에서 철갑상어 요리를 팔고 있는데요. 네. 저도 실제로 가서 먹어봤는데 뭐 장군님의 사랑 뭐 설명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상어 요리가 되게 화려하게 나오고 양념도 막 화려하게 세팅이 돼서 나오는데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맛은 없어요. 아, 가격은 그래요? 비싼데 근데 대신 철갑상어와 같이 나온 그 핫한 음식 중에 자라탕이 있어요. 근데 자라탕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 먹기에는 좀 가격대도 있고 줄 서서 뭐 표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평양 주민들 속에서도 좀 상류층들이 많이 즐기는 요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요리 얘기를 해봤다면은 요리사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김 씨 일가의 그 식탁을 책임졌던 인물, 그 요리사 특별한 요리사가 있다고 해요.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할 텐데, 자, 한번 보시죠. 조기실 내에 요리사들이 뭐 한식 요리, 일식 요리, 프랑스 요리 하는 그 팀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일식을 담당한 요리사가 후지모토 겐지였죠. 서기실 요리사들도 북한에서 그야말로 1급 특급 요리사들인데 겐지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 He says he was a mere sushi chef from Japan. He traveled to Iran for caviar, Denmark for pork, and Thailand for mangoes and papayas. 바로 후지모토 겐지라는 인물이에요. 네.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라는 거니까 얼마나 요리를 잘했던 건데요?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이었던 고용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가 일본 오사카 출신이잖아요.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가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살게 된 건데 아마 고향의 맛이 좀 그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프랑스 요리 이런 거야 뭐 어떻게 만든다 그래도 일본 요리는 야 정말 본고장의 맛을 좀 먹고 싶다 이래서 북한이 82년도에 그 후지모토 겐지를 이제 초청을 합니다. 북한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13년 동안이나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또 형인 김정철, 김여정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서 봐온 인물이죠. 그러니까 요리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이제 만났을 때 얘기가 만나셨네? 그 후지모토 겐지는 사실 김정은이가 일찌감치 후계자가 될 거라는 걸 가장 먼저 예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일본인 요리사로서 김씨 집안의 그런 요리를 책임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김정은의 후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한 내밀한 북한 권력의 내밀한 얘기들을 우리한테 좀 들려줬죠. 그렇군요. 우리가 한번 이제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정일이 뭘 먹었는지 한번 식단표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요, 뭐 상어 날개 소라탕, 비둘기 간장찜, 아니 이 이름도 이거 치즈 보면은 라클레트 치즈고 이름도 생소합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먹었다는 건데 사실 이순실 대표님. 북한에서 평범한 주민들은 저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아우 세상에. 저런 걸 먹고 살았다니까. 왜 그러냐면 배워주는 거는 우리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인민들보다도 더 깨진 양말에 제기밥을 먹으면서 현지지도의 길이 오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령님 안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우리 수령님만 건강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인민들이 배가죽이 둠가죽에 붙은데 배때기 나오는 거 보시라요. 얼마나 이런 걸 뭐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비둘기 간장 요리가 다 뭐야? 아니 계속 주먹밥을 먹었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김 부자가 매끼 시간이 없고 바빠서 차 안에 주먹밥을 먹었다는데 저분이 계속 수시를 만들어 주셨던 거네요. 네. 세 분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음식 유행을 또 출발해서 북한의 권력 현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